잠시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요. 15개 부처의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통과된 부처의 후보자는 이제 경제부총리 1명이죠. 저희가 하단으로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후보자들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앞서 5개 부처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요. 일단 3명에 대해서 좀 압축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고대 학생회에서 했던 발언이 지금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공중기념관 앞에 가보니까 교직원 선생님들을 대동해서 세뇌격으로 인간벽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당시에 조대엽 후보자가 고용노동원장 시절인데 이재경 교수님 먼저 고대 총학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반말하고 고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 아마 지난해 그 12월에 고려대학교가 이제 아마 학교 측에서 미래대학인가 이 대학을 아마 설립하려고 2018년부터 그런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학교가 이제 최고 아마 의사 심의 결정 기구라고 해야 됩니까? 교무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교무위원회에서 학생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교무위원회라고 학생들이 아마 그 장소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쫓아가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무위원회가 아마 그 제대로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문이 열려서 학생들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화면에서 보신 그런 동영상이 아마 나타난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건 뭐 그대로 사실일 텐데. 저 후보자가 이제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그 고성을 이렇게 지른 것도 좀 의아하지만 좀 그렇게 반말하지 말라고 한다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꼬듯이 학생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좀 이렇게 학교 교수 또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뭐 전후 과정은 좀 더 후보자가 나중에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런 모습은 대단히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후보자가 설명은 하겠지만은 학생들의 요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학생들한테 사과를 해라 이런 요구에 직면해 계시니까 저는 뭐 조대엽 후보자가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청문회 때 해명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고대 총학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 책임자인데 과연 지금 뭐 자질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뭐 결정적인 흠결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조대엽 후보자의 평소의 어떤 지론이나 혹은 평소의 어떤 자기가 주장했던 바와 비추어 봤을 때 걸맞는 그런 행동이었느냐라는 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조대엽 후보자가 음주운전 경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유를 이렇게 댔습니다. 그때 출교당한 학생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술을 마셨다. 학생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술을 마셨다. 그 대목에서 물론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학생들 입장을 언제나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해명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모습과 지금 이렇게 학생들에게 권위적으로 학생님들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과 사실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소에 주장했던 바가 과연 이 평소에 어떤 그런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은 사실은 뭐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물론 사제관계가 저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권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말하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틀린데 아무리 그 뭐 제자지간이라도 반말은 좀 뭐 그렇다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저도 대학원이나 학교를 다녀보면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반말로 강의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악의적이거나 우리를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근하게 느껴지고 어찌 되면 스승과 제자기 때문에 격이 없이 소통하려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반말 그 자체를 어떤 흠결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왕이면 존대하고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는 교수님이 우리에겐 바람직하지만 또 사람의 어떤 특성상 반말을 해서 소통하면서 격이 없이 또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예. 반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그 전후 사정을 보면은 굉장히 학생들과 이 교수단 회의 간의 극한 대립의 모습과 스트레스와 쟁점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하고 치열하게 어떤 회의하는 장면이고 더군다나 이 회의실은 학생들한테 허락된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치열한 회의를 하는 와중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또 극한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는 좀 고성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예.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학생들 측에서 이게 불쾌감을 가지고 사과를 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감 표명은 필요한 부분이나 이것들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예. 윤리의식의 문제까지 번지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예. 듭니다. 저 문제는 전후 맥락을 다 한번 따져보고 한번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정환 후보자에 대해서도 글쎄 흠결이 다 후보자들이 다 나오는데 도정환 후보자는 교통법규, 그냥 기본 질서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게 상당히 많아요. 횟수 자체가. 그러니까요. 5년 예. 동안 62차례 62번이고요.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가 도정환 후보자에게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뭐 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도정환 후보자가 가져왔던 그동안의 뭐 시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삶이 이제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정치인이 됐을 때 일단은 교통법규의 문제에 대해서 도정환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뭐 파악된 걸 보면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48번이고요. 속도 위반 8번, 주정차 위반이 6번 이렇게 모두 해서 62번에 걸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도정환 후보자 측에서는 한 해, 그것도 한 달에 거의 대부분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5년간 이렇게 분산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어났다. 당시에 이제 예. 차량에 국회의원들은 대개 이제 운전 기사가 이 비서관으로 딸리지 않습니까? 예. 비서로서 이분이 운전을 하는데 당시 수행 비서가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전용 차선을 9인승 이상의 차량만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7인승 이상으로 이 차도 달려도 되는 것으로 이 기사가 당시 오해하고 차를 운전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7인승짜리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 전용 차선 전혀 달리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도정환 의원 측의 해명에 따르면 예. 7인승 차량 이제 대개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많이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많고 또 비서관들 같이 다니고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예. 큰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승용차보다는. 그래서 7명 타는 차인데 이 부분을 비서관이 잘못 이해했다.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예. 이 제 차를 같이 타면은 이거 고속도로 전용 달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7인승이라서 못 달린다고 하는데 예. 일단은 해명을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명에 대해서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이 추궁을 할 텐데요. 과연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명이 될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 소유 토지 2005년에 구입을 했거든요. 당시에 시인으로서 글도 쓰고 또 건강도 안 좋았었기 때문에 요양도 하고 이런 용도로는 집을 샀는데 당시에 앞에 있는 밭이 이제 밭이라는 용도로 돼 있었는데 전이라는 예, 거죠. 예. 밭전자. 예. 그런데 이곳에 잔디와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마당으로 사용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도정환 후보자는 당시 샀을 때도 이미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었다. 추가로 예. 나무 같은 걸 심지 않았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수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뭐 나름대로 존경받는 시인이자 또 굉장히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예. 해명과 청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국 교수님은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운전자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7인승 안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운전을 안 하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네, 운전자면 그렇죠.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보태고 예. 싶은 건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한 달 사이에 48번이나 저렇게 같은 길을 오가면서 위반을 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 그 고지서가 날라왔으면 그걸 보고 바로 시정을 했어야 맞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예. 그 해명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이 렌터카 업체로부터 렌터카를 빌린 거예요. 저걸 그 도정환 의원이.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에서 빌렸는데 그 과태료 고지서 범칙금 고지서가 안 왔다? 한 달치가 한꺼번에 몰려서 나타와서 그걸 한꺼번에 납부를 하고 이게 잘못됐구나.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신뢰가 가는 그 해명이 그런 아닌가 측면이 싶은 있습니다. 생각이 왜냐하면 교통법규 저도
그 전에 그 과태료가 제가 운전한 게 아닌데 제 차를 빌려갔던 분이 위반을 했는데요. 예. 그 고지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한 달 이상 걸려서 이 전달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모르고 했다면 그 부분은 이 교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와 또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추정됩니다. 이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조금 자주 봤던 거거든요. 세금 문제도 있고 투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땅 살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 그러니까 그 밭이나 전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예. 다른 용도로 쓸 때는 허가를 받거나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아마도 도전 의원은 그것을 제대로 몰랐고 본인이 살 때부터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소유주가 제대로 행정적인 처리를 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수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그냥 매수한 다음부터 이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보면은 그냥 고의가 있거나 법을 어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법을 어겼다기보다는 무지나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어떤 그 위반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예. 이걸 가지고 어떤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농지법 위반은 이 보도가 나가고 이제 인식을 했다. 즉각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부족했다라는 점들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원상회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안경환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음주운전하고 이 부분은 좀 특이해요. 음주운전하고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거를 본인이 과거에 칼럼에 고백을 한 적이 네, 있었어요.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그 사실 표현을 하면 칼럼이 완전히 자기 고해서다 이렇게 예.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그 칼럼 내용은 사실 고해하려고 쓴 어떤 칼럼은 아닙니다. 당시 문창극 이 총리 후보자와 예.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연달아 사실 낙마를 하면서 총리가 없는 굉장히 기나긴 어떤 그 부재한 있었죠. 총리 후보가 예. 부재한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안경환 그 후보자가 칼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 내용인 즉슨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후보자들이 낙마를 하는데 이 엄격한 기준에 따르면 자기 자신, 본인도 사실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병역 면제 이런 위험은 없지만 다운 계약서는 사실 자신도 한 것 같다. 예. 그 당시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예. 걸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한 적도 있다. 이 예. 두 대목이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더 엄격해져야 된다. 엄격한 기준으로 더 돼야 된다. 엄격해져야 된다. 그렇게 칼럼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제는 맨 마지막에 있겠죠. 우리가 이게 통과 의례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직사의 투명성을 예.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걸 강조하는 칼럼이었어요. 아마 이 당시에는 안경환 후보자가 아마 공직에 자신이 나갈 줄은 생각을 못 하시고 한 표현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일단 칼럼이기 때문에 이게 적발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술을 한 병을 마신 것과 정말 입에 대기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법에서도. 그래서 적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칼럼의 어떤 취지를 생각하면 사실 이게 어떤 흠결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은 또 어떤 시각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가 어떤 직위냐. 예.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사실은 법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고 그 집행해야 되는 검찰을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어쨌든 다른 의도로 고백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만으로도 사실은 청문회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을 만한 예. 대목이긴 하죠. 저희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중에 좀 추린 겁니다. 이 내용이 좀 추린 건데 이재경 교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내로남불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당시에 야당 쪽에 있었을 때는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조금 글쎄요. 그걸 또 달리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경환 그 후보자 얘기처럼 이 그 칼럼에 쓴 것처럼 이것이 이제 그 고위공직자 검증이 강화되는 것은 사회 발전의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정훈 실장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 칼럼에 강주일보에 쓴 이 안경환 후보자의 2014년도 7월 칼럼에 보면 황희정승도 아마 청문회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안경환 그 후보자는 사실 국가인권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예. 2006년에요. 그 당시에는 청문회 그 대상 그
그 기관장이 아니었고요. 그 후에 아마 국가인권위원장은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만큼 엄격하게 하는 부분이 사회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의 한참 또 과거의 부분들까지 이렇게 끌어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예. 저는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후보자 법무장관을 하기에 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는 대단히 조금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만큼 좀 더 엄하게 하자는 걸 강조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뭐 자꾸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들 오늘 아침 언론들이 많이 하던데 내가 하면 뭐 로맨스, 남이 하면 뭐 불륜. 원래는 스캔들이라고 했죠. 예전에 이 부분은 박이태 전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뭐 쓴 말이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잣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때 다루고 저때 다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다만 저는 항상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좀 현실에 맞는 인사 기준과 원칙을 좀 수립하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인사하고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여야당이 앞으로도 계속 인사는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여당, 영원한 야당 없다는 정세균 국회의장 말씀처럼 예. 앞으로 인사를 차제에 새로운 인사 기준과 원칙을 현실 적합한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검증을 계속 강화해 나가되 전혀 현실성 없고 비현실적인 부분들은 좀 고쳐가면서 하는 그런 새로운 인사 기준과 원칙을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춰가되 그런 기준과 원칙을 좀 정립하는 하나의 계기로 이번을 좀 삼았으면 좋겠고 예. 여야가 이런 부분을 차제에 기준 만드는 이런 논의를 하고 안을 만들어내는데 좀 머리를 좀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논란만 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가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된다면 손 변호사님 글쎄요. 노무현 정부 때 초대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 장관이었는데 그때는 검찰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단 말이에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를 거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비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의견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환영할 수는 없는 네, 인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조직을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느낌에 있어서는 똑같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부분은 뭐 석연치 않겠다라고 예. 하지만 강금실 전 장관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르죠.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받아들이면 표현이 맞을 텐데 일단은 기수를 완전히 파기했죠. 뭐 기수를 2, 3기 파기한 정도가 아니라 검찰총장과 11기수 차이가 났고요. 예. 그만큼 나이도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법조인, 그러니까 검찰 조직과 판사 조직은 법조 3륜으로 보이지만 또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면 판사, 검사의 어떤 긴장 관계는 또 엄청나거든요. 예, 예. 오히려 완전히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오는 것하고 우리 조직이 아닌 법원에서 오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10년 전에는 여성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사실은 파격적인 인사였기 그랬죠. 때문에 그때는 예. 훨씬 더 저항이 컸었고 이거를 융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안경환 교수님은 법조계에 어떻게 보면 원로 교수로서 굉장히 법조인들한테 그래도 촉망받고 그리고 오랜 그 교직 생활을 통해서 이분한테 강의 들은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서울대 법대 교수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도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그 시험을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선후배 사제지간으로 엮여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특히 원로라는 점에서 검찰이 우리 검찰 조직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믿고 따를 만한 어르신이 왔다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제관계라는 측면이 조금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